예, 안녕하세요. 최테크 자전거의 오스카입니다. 유로바이크를 다녀온 지가 며칠 지났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유로바이크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번 유로바이크는 저희 최테크 회사 입장에서는 다른 여느 해와 조금 다른 의미를 갖고 있었는데, 첫 번째로는 그동안에는 생산이 좀 원활치 않아서 재고가 많이 확보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럽의 딜러들을 만나도 당신들이 선오더를 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미리 선입금을 하지 않으면 물건을 보낼 수 없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해왔어요. 근데 올해는 저희가 재고가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유럽의 딜러들에게 지금 소량이라도 몇 대라도 주문을 하면 보내주겠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어서 굉장히 달랐고요. 두 번째는 이제 브롬톤과의 소송이 완전히 완결된 이유이기 때문에 이미 인제 아직까지 소비자들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저희 소송 얘기를 자체를 잘 모르는 거죠. 그냥 체데크 자체가 굉장히 문제가 있는 자전거다라고 인식하고 계신 분들도 계셨지만은, 그래도 딜러들의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인제 쪼끔 그 소식을 알고 계셔서 이번 해에는 다른 해와 다르게 정말 실질적인 이야기들을 좀 나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소송에 대한 걱정 없이 체데크 자전거를 수입하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심도 있는 대화를 나눌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인제 세 번째로는 저희가 작년에는 저희 단독 부스로 참여를 했거든요. 이번에는 한국관으로 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스 위쪽에 코리아라는 로고가 크게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점들에서 이제 한국 브랜드라는 인식이 쪼끔 더 딜러들에게, 오시는 분들에게 좀 더 많이 각인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런 전시회에 나갈 때마다 느끼는 일인데, 정말 저희 치테크 자전거는 홍보가 좀 부족하다. 그리고 해외에 계신 분들, 물론 국내에도 지금 사실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죠. 그런데 이제 해외에 계신 분들한테는 생소한 자전거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더 많이 해야겠다. 더 많이 알려야 되겠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 자전거에 관련해서 인제 실제 딜러들과 나눈 이야기를 좀 인제 설명을 드리면요. 인제 유럽에 수출을 한다는 것은 사실은 저희의 최종 목표와 비슷해요. 왜냐면 유럽이라는 시장 자체가 은근히 폐쇄적입니다. 그러니깐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 가지고 시승도 해 보고 하지만은 실제로 지갑을 잘 열지 않는 게, 그게 인제 유럽 시장의 좀 특성인 것 같아요. 저희가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가치를 알아차리는 그것이 좀 더 빠릅니다. 그러니까 한국 분들은 가치에 대해서 좀 더 민감하시고, 그리고 가치를 알게 되면은 '그 제품에 대해서 내가 투자를 하겠다. 내가 돈을 내고 사겠다.'라는 그런 결정이 좀 빠르게 되는데, 유럽의 고객들이 쪼끔 더 그런 게 더 느리다고 할까요? 더 신중하다고 할까요? 그런 것들을 좀 많이 느껴요. 그런데 인제 올해에는 저희가 그곳에 가기 전에 이미 자전거가 2대가 예약이 돼 있던 상태였고, 그리고 인제 나머지 자전거들도 바로 그 딜러들이 다 이렇게 샘플 개념으로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들에서 쪼끔 예년과는 다른 분위기를 요 느꼈습니다. 저희 자전거 부스는 항상 사람이 많아요. 정말 호세 씨하고 저하고 둘이서 인제 부스를 지키는데 화장실을 갈 수 없을 정도로 바쁠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쪼끔 사람들이 적었어요. 예. 유로바이크가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모든 업체들이 인제 공통적으로 하는 말인데, 거의 방문자가 예년 수준에 비해서 절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다. 그런 말씀들을 하셨거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은 일단 유럽의 경제난이 굉장히 많이 피부에 와 닿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은 더 많은 분들이 인제 당연히 오셨어야 되는데, 시간을 들여서 거기까지 오려는 딜러들이 좀 많이 없었지 않나. 그리고 인제 경기가 침체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자전거 시장도 위축될 수밖에 없겠죠. 코로나 시기에는 사실 자전거가 굉장히 화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어 다른 실내 스포츠들이 거의 어려웠잖아요. 근데 자전거는 실내 스포츠가 아니고 실외 스포츠다 보니까 자전거 시장도 화랑이었고, 그리고 인제 딜러들도 굉장히 많은 물품들을 살 수 있는 그런 시기였는데, 아쉬운 것이 인제 저희 세데크 자전거는 그 시기까지도 계속해서 이미 소송이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최종 소송이 끝나지 않았다는 그런 문제로 인해서 쪼끔 위축되어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인제 올해는 그런 문제들이 다 해결됐기 때문에 쪼금 더 적극적으로 저희가 시장에 접근할 수 있었고요. 실제로 이제 상담한 건수는 많지만은 좀 유효한 상담들이 있었어요. 하나는 인제 영국이 사실 두 군데가 저희하고 접촉이 돼서 지금 샘플 자전거를 구입을 하고, 영국의 두 개의 회사가 지금 딜러십을 놓고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제 또 프랑스에 두 개 업체가 있어요. 하나는
좀 개인 자격인데 개인 입장인데 그분이 어쨌든 작년에 유로바이크에서 저희 자전거를 사 가지고 가셔서 자기 지인들에게 한번 팔아 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새로운 자전거고 또 지인들이 쉽게 이것을 사는 걸 보고서 이번에 또 두 대를 사 가지고 가셨습니다. 그러면서 비즈니스를 할 것인지 말 것인지 고민을 하고 계시고, 또 다른 한 군데는 인제 자전거 전통적인 인제 자전거 업체인데 거기는 좀 큰 회사 같아요. 근데 그 회사에서는 지금 세 대를 구입을 해서 이 자전거를 자기들이 직접 조립 분해해 보고, 그리고 인제 대량 오더에 대해서 검토하고, 아마 9월 월쯤에 제가 가든지 그쪽에서 오든지 이렇게 해서 실제적으로 큰 비즈니스는 올 하반기에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군데의 업체가 아주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저희 입장에서 굉장히 좀 인제 그 오랫동안 기다린 딜러가 하나 있어요. 독일의 큰 회사인데 큰 샵이죠. 그러니까 미니벨로만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큰 샵인데, 그 운영자가 굉장히 저희 부스를 처음에는 경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인제 찾아오면 "자전거를 시승해 봐라." 그러는데 처음에는 시승도 하지 않고, 그러다가 재작년인가요 작년인가요 와서 시승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인제 자전거가 좋다는 것은 파악을 했는데 이 자전거를 수입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 아직 결정을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독일의 딜러하고는 지금도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좀 특기할 만한 일은 벨기에에 한국 무역부가 있어요. 코트라의 그 지사 같은 그런 개념이 인제 벨기에 코트라 지사가 있는데, 거기에 담당자분께서 인제 한국의 제품들 중에서 '유럽에 진출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제품들을 선정을 하시고, 그 선정된 제품들을 유럽의 여러 유통 경로에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알리고 판매하는 것을 도와주시는 그런 일을 하시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인제 그분께서 그동안에 한국의 다른 자전거 회사를 도왔는데, 인제 문제는 그 회사의 제품이 독창적인 기술이 많이 없고 해외의 제품들을 사다가 쪼끔만 개조해서 이렇게 판매를 하는, 그 한국 브랜드에 붙여서 판매하는 그런 방식인 거에 반해서 저희 체데크 자전거는 이제 독자적인 특허 기술들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유럽과의 소송전에서도 이긴 그런 사례가 있기 때문에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시고 저희 부스를 오셨어요. 그리고 인제 저희 부스를 3일 내내 오셨는데, 저희 기간 동안에 첫날에는 상담을 하고 이 자전거의 특징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고, 그다음에는 시승을 하신 다음에요. 그다음 날 이틀 동안에는 이분이 그 다른 모든 접이식 자전거들 부스를 다 다니면서 직접 다 시승하시고 그 성능이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점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인제 최종적으로 또 찾아오셔 가지고 "해외의 어떠한 자전거보다도 가장 우수한 자전거다. 그래서 자신이 이 자전거를 수출할 수 있도록 돕겠다."라고 해서 지금은 인제 벨기에에, 그러니까 벨기에가 인제 거기가 베네룩스 3 국이라고 그러잖아요. 벨기에, 그다음에 룩셈부르크, 또 네덜란드, 이렇게 세 개의 나라가 이렇게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인제 하나의 시장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 베네룩스 3 국에 저희가 진출할 수 있도록 그쪽에서 홍보의 역할을 도와주기로 하셨어요. 그리고 인제 지사화 사업이라고 하는 그런 사업인데, 그 사업명이 사실은 저희가 유럽에다가 지사를 세우면 더 좋아요. 근데 지사를 세운다고 하는 것은 정식으로 그쪽에 회사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직원이 파견되어야 되고, 아니면 저희 직원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네덜란드나 벨기에에 계신 어떤 한 분에게 지사장의 권한을 주고, 그분을 통해서 그 베네룩스 3국 내에 세금 관련된 것들까지 처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드는 일이라, 저희가 지사 설립은 조금 뒤로 미루더라도 우선은 지사 설립의 전 단계에서 그쪽에 여러 나라들에게 홍보할 수 있는 것을 도와주시기로 하셔서 지금 적극적으로 그 부분을 검토하고 계십니다. 이 영상에 제가 인제 저희가 유로바이크에 참여하면서 찍었던 여러 사진들도 좀 띄워 놓고, 그리고 또 실제로 시승하셨던 분들의 모습도 지금 계속 보여 드리고 있는데, 일단 그 딜러들과 나눈 이야기도 그렇고 또 소비자에게도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간혹 가다가 그 브롬톤을 타시는 분들이 오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이게 직접적으로 인제 그걸 물어보는 거죠. "브롬톤의 P라인과 채데크는 어떤 차이가 있느냐?" 우선 가장 쉬운 얘기로는 인제 무게 차이가 있다는 걸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로는 이 부분이 저희 생각보다도 많이 그분들이 반응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깐 브롬톤은 16 인치의 바퀴 사이즈지만 저희는 18 인치의 바퀴 사이즈다. 접은 형태는 비슷해 보이고 유사해 보이지만은 사이즈 자체가 달라서 승차감이 굉장히 다르다.
특히 이제 18인치의 바퀴를 채용함으로써 좀 더 축간거리가 길어졌기 때문에 안정감이 더 있다. 이런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는 역시 이제 카본이 가진 승차감의 부분이죠. 알루미늄이나 철로 된 자전거에 비해서 이런 금속재 자전거에 비해서 훨씬 더 부드러운 승차감, 그리고 이제 특히 오르막길 같은 데 올라갈 때에도 가벼운 무게만큼 등판 능력도 더 개선이 되어 있고, 그리고 이제 브롬톤의 P라인은 4단 기어인데 반해서 저희는 6단 기어이기 때문에 그만큼 기어의 폭도 더 넓다. 이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려서 특히 이제 그 프랑스 딜러분이 이 부분을 굉장히 많이 이제 여쭤보셨어요.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유럽에서는 한국보다 조금 더 가격이 비쌉니다. 왜냐면은 유럽에는 저희가 배송료도 있고 관세도 있고, 그리고 그쪽에 부가세가 한국보다 더 비싸요. 그러다 보니까 부가세가 20%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저런 것들 다 포함하면 유럽 자전거가, 그러니까 유럽의 한국 자전거가 더 비쌀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인데, 그 정도의 가격 구조 차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쉐데크의 6단 모델은 브롬톤의 P라인보다도 더 우수한 그런 성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신 있다. 이런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유럽 시장에 가면은 그 사람들이 좀 이렇게 뭐라고 하죠? 일단은 해외 시장에 진출한다는 것이 좀 어려운 과제이기도 하고, 그리고 유럽은 이제 브랜드에 대한 장벽이 좀 크기 때문에 약간의 위축감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는 매번 그 유럽에 갈 때마다 세계에서 제일 좋은 자전거를 가져간다라는 자부심에 비록 뭐 유럽에서 판매가 없더라도 그렇게 항상 대해 왔는데, 올해는 정말 유럽 시장에 어느 누구든지 이 자전거를 볼 수 있도록 좀 많이 이렇게 좀 진출을 하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영상 갔다 오면서도 그렇고 그 영상을 좀 개편을 해서 앞으로는 영어로 된 콘텐츠도 계속해서 올리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채널이 이제 한국어 채널이 주가 되겠지만은 일부의 영상들은 영어로 계속해서 올려서 해외의 소비자들에게도 저희 자전거를 알리는 그런 계기를 삼을까 합니다. 영상이 좀 길었는데요. 여기까지 유로바이크에 대한 이야기 마치고 여러분들에게 좋은 자전거에 대한 소식들 계속해서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